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대기업, 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합 감세 선물 세트입니다. 우선 감세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확인했습니다.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데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아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세 대상 소득이 다른 경제 주체들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법인세율 자체가 높아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즉 이번 법인세 인하는 100여 개 남짓한 소수의 대기업들에는 확실한 선물이 되지만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는 최근 유가 인상으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 계열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국들에서는 오히려 이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이들에게 횡재세가 아니라 횡재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자산과세는 대폭 완화하거나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의 규모를 현행 4천억 원에서 무려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고용의무 등 사후 요건도 완화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사실상 상속세 우회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셈입니다.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식 양도차익과세 기준 완화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루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액 자산가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고 불평등 해소는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에 이어 발생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말 그대로 한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원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세법 개정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님 발언 듣고 이어서 참여연대 조희원 선임감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님께서 길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세 부담률 수준이 매우 여전히 낮기 때문에 세 부담이 높아서 민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은 높아 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 인하 인센티브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세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 부담 수준이 높아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 아니면 더 낮춰주면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감세는 그 규모가 향후 5년간 60조 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심각한 세입 축소를 야기할 것이고 그 결과는 강력한 복지 축소, 그로 인한 민생 파탄일 것입니다. 조세 정책은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 설계되어야 하는데 특정 계층, 그것도 상황이 여유로운 계층을 위해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이번 정책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감세가 아닌 오히려 증세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과 같은 한국 경제의 큰 과제를 달성하고 또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성장이나 분배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세 기조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안도 담겨 있는데 고가주택, 다주택자 특혜 일세액의 부동산 세금 개편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고가주택과 다주택 수요를 향후 더욱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할 것입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치솟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조희원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다방면의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법인세나 보유세 말고도 소득세, 금융소득세 분야에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 대한 세제 감면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주식연도 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과 친족 합산 기준을 없애고 보유 금액을 개인 1인당 종목당 100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주식 양도 소득세를 거의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은 재벌 대기업들, 대주주 같은 고액 자산가들 뿐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부자만 살기 좋은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공평과세를 펼치기는커녕 정부는 이를 더 고착화하는 계약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복지 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민생 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지탱할 사회 안전망에 더 많은 재정을 쏟길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